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들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설주현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헌재가 보낸 탄핵 관련 서류들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인데 그렇다 보면은 그만큼 탄핵 심판도 늦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에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편으로 보낸 부분에 있어서 송달 영수증을 못 받았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우편으로도 보내고 그 행정 온라인 시스템으로도 보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송달된 것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저께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그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상황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변호인들과 전체적인 입장에 대해서 정리가 완벽히 끝난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아직까지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지연시킬 의도인가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7일 날 오후 2시로 예. 변론 준비기를 정해놓은 부분이 있고 이때는 답변서가 만약에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았어도 예. 이 절차는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미 국민들께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면은 곧 아마 변호인들과 입장을 정리를 해서 답변서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헌재에서는 발송 송달이라는 절차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받았다고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시송달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보냈다라는 것을 간주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과 이제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받은 날로부터 보통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이라든지 또 받은 날로 이게 상대방이 피청구인이 받아야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어떤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27일 날 변론 준비 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송달 받고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이 절차에서 그걸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필수적으로 아마 송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 빨리 어차피 이게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늦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 신속하게 절차를 확인하면서 이 절차에서 임하는 게 심판에 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를 참고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변론 과정에 있어서는 생중계는 하지 않고 다만 변론이 끝났을 때 녹화 영상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선고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선고는 생중계가 됐었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헌재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가 있고 실상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 과정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선고는 생중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변호인단이 첫 입장문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의 40년지기이자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내란죄에 대해서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첫 입장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자세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않은 상태에서 좀 섣부르게 나온 저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어저께 얘기한 부분은 탄핵 심판 부분과 내란죄 형사 지금 부분을 지금 나눠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탄핵 재판 관련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는 지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당시 국가 비상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지금 뭐 야당이 어떤 탄핵을 수없이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정치한 법 논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내란죄와 관련해서 어저께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한 게 뭐 내란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아마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란죄라는 것이 목적 범위입니다. 어떤 국토 참전의 목적이라든지 국가 기능을 훼손한 어떤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어떤 폭동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폭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소요 사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건 없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이 석 변호사가 어저께 내놓은 주장은 그냥 뭐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니까 주장할 수는 있는 내용이다고 싶지만은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 저희가 방금 취지로도 나가는데 석동현 변호사
주장은 결국 정권 찬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정권을 찬탈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건 내란죄에 있어서 반만 설명하신 겁니다. 예. 앞에 국토 참전의 목적이 어떤 네. 정권 탄압의 목적인데 뒷부분이에요. 어떤 그 국헌 어떤 예. 기능의 그러니까 문란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국회라는 기능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거 있잖아요. 원래 비상계엄 시에도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원은 체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비상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150일을 넘기지 않기 위한 국회를 어떤 차단하려고 했다는 시도 자체가 내란에 저는 포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만 설명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 기능 행사를 방해한 그 지점이 네.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나올 거라고도 얘기를 네.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려는 모습이에요. 지금 조금 아까 그 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예. 있는가의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본인은 헌법수의 의지가 네.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심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본인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부분들 전체적으로 행정과 사법의 마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느꼈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이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탄핵뿐만이 아니라 형사 사건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국민들께 본인이 느끼는 바를 본인이 유무죄가 되든 대통령의 자리를 내려놓던 간에 국민들께 본인의 마음을 소상히 밝히는 이런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의 예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사건 관련해서 좀 손을 놓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탄핵 결정에 있어서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됐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와가지고 변론을 네. 펼치는 게 어떤 탄핵안 인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한번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헌법재판소가 변론 과정에 있어서 생중계는 하지 않겠지만 사후에 녹화 영상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녹화 영상이 아마도 그날 바로 저녁에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느끼는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인 부분들, 국민들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서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직접 변론에 나서려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게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심판과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과연 유리할까? 저는 약간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담화문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그러한 내용 등이 주제가 어떤 주된 취지가 된 것들을 헌법재판소에 예. 얘기했었을 때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저는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법리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치하게 얘기하는 어떤 변호인단의 어떤 그 의견서가 더 중요한 것이지 저는 변호인단의 구술 재판이 되는 게 네. 오히려 더 중요하지. 저는 오히려 당사자가 나와서 대통령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매번 나와가지고 이것을 본인이 필요하겠다. 저는 오히려 본인 재판의 심판에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재판장에서는 적극적인 변론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수사에서는 공조본이 보낸 출석 요구서 받지 않고 있고요.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강제 수사 카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탄핵 심리 중이잖아요. 현재 네.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제 소환이 될까요? 강제 수사가? 저는 강제 수사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신분에는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경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최근에 공조 보니까 경찰에서 계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 막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압수수색조차 증거 확보조차도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이게 강제 수사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는 아마 검찰 소환에 아마 조율을 해서 아마 출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공조본에서도 출석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경호처랑 대립을 하면서 이걸 아예 못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러한 상황 등이 강제 수사로 가는 어떤 길목을 열어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의 수사 단계, 그러니까 충분히
출석 요구에 응해서 어떤 출석을 하셔가지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폐악질에 대한 경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표현 자체는 조금 과해 보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이 이야기한 예.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것이 만약에 내란이라는 것이 인정이 됐을 때는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최종 책임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변론의 방향에 있어서 결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한 내용이 지금 입장문으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주한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